KBS 제3 라디오가 잠시 후 4시를 알려줍니다. AM 999kHz, FM 87.9MHz, KBS 제3 라디오입니다. LHKA. 뉴스 브리핑. 네,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그제 8번째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알아서 내리는 한중 FTA 비준안 동의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제21차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 국총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한테 이런 협약이 통과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지홍, 조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 시장을 우리나라와 연결하는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용도로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의 농어업 상생기금을 기부금으로 걷는 방안에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농어업 상생기금은 당초 야당이 주장해온 무역이익 공유제에 변형된 형태로 사실상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역이익 공유제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강제성 있는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농어업 상생기금을 자발적인 기부금 형태로 걷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재계 관계자는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여론 재판과 각종 규제를 앞세워 기업들을 압박할 게 불보듯 뻔하다면서 기업들 팔을 비틀어 삥 뜯어가는 준조세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에 쓰겠다면서 애써 기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부금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상생기금을 낸 기업에 대해 기부금 손금 비용 처리와 세액 공제, 동반 성장 지수 가점 부여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비상식적인 합의로 뒤통수를 맞게 됐습니다.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가 시행되면 무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이대로라면 오히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경제계 입장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독소 조항을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계는 상생기금의 조성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 한중 FTA 시행으로 이익을 보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놓겠냐는 것입니다. KBS 뉴스 나지홍, 조재희입니다. 네, 이런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런 법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아주 많이 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개성시에서 고려 금속활자가 출토되어 남북이 공동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허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 중인 개월 만월대에서 고려 금속활자 한 점이 출토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고려 금속활자는 남북에 각각 한 점씩 뿐인데다 발굴 경위와 출토지가 명확한 것은 처음이라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만월대 발굴을 이끌고 있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장 최강식은 30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제7차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에서 19동의 건물지와 명문기와 청자, 융두 등 3,500여 점이 출토됐다며 특히 만월대 서부 건축군 최남단 지역 신동문 터에서 금속활자 한 점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성 만월대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919년 개성 송악간 기슭에 건설한 궁궐의 터, 고려 말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됐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2007년부터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시작해 올해 제7차 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허윤희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게 발견되어 가지고 아주 희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도에 민폐를 끼친다며 끌어내려는 한상균이 팬티만 입고 버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인지 김한수 종교 전문 기자와 최유나 이순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오후 2시 50분쯤 조계사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앞으로 성난 조계사 신도회 회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념관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15일째 경찰을 피해 은신해 있는 곳입니다. 남자 4명, 여자 11명 등 15명의 신도 회원들은 기념관 주변에 모인 기자들에게 신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한 위원장은 조계사 밖으로 내보내려고 들어간다고 한 뒤 한 위원장이 있는 건물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30분쯤 뒤 신도회 박준 부회장이 격앙된 모습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부회장은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며 경찰에게 한 위원장을 조계사에서 끌어내라고 해야겠다고 말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신도회 회장단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한 위원장을 직접 끌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부회장 등에 따르면 신도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 50분 한 위원장이 있는 기념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함께 간 조계사 부주지 담화 스님이 내가 설득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한 위원장 방 앞에서 30분 가까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박 부회장을 포함한 남자 신도 4명이 방 안으로 들어가 한 위원장을 끌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박 부회장 등은 그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발버둥을 치면서 한 위원장이 입었던 회색 승복 윗돌이 단추가 뜯어져 나갔는데 한 위원장이 입고 있던 상의는 물론 트레이닝복 바지까지 벗고 팬티 차여로 버텼다고 해줍니다. 박 부회장은 한 신도가 죄가 있으면 떳떳하게 벌을 받으라고 하자 한 위원장은 나는 죄가 없다고 하더라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는 12월 5일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실랑이는 오후 4시 20분쯤까지 이어졌습니다. 박 부회장은 한 위원장을 찾아간 신도회 회원 대부분이 노인이어서 한 위원장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도회 회원들은 조계사 주지인 지현 스님을 찾아가 주지 스님이 책임지고 한 위원장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도들과 지현 스님의 면담장 밖으로 간간히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지현 스님은 신도회 사람들이 워낙 격앙돼서 우선 진정시켰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쯤엔 조계사 행정국장 등목 스님 등 조계사 관계자 6명이 한 위원장이 있는 기념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계사 스님들은 한 위원장의 자진 출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계사 측은 한 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1일 오전 내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시위나 파업을 주도한 세력이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간 것은 2013년 철도 노조 파업 때,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등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도회 회원들이 나서서 이들에게 조계사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계종단 역시 조계사와 신도회, 화쟁위원회 등이 국민과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잘 대처하라며 종단 차원에선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사는 한 위원장 신변 보호를, 화쟁위원회는 경찰과의 중재를 맡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도회가 이날 한 위원장에게 퇴거를 요구함에 따라 화쟁위 등이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한편 민노총 간부 20여 명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조계사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신도들이 한 위원장을 강제로 드러내려 했다니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500여 명을 조계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한수, 최연아, 이순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왜? 왜? 응. 강아지인데? 웬일이야? 개 집 만들어야 되겠고. 뭘 줘? 강아지. 네. 그래, 10,000원 줄게. 응, 알았어. 10,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아이고. 네. 그럼 뭐야? 못된 거야? 네, 폭력 시위, 네, 지금까지 있었던 폭력 시위들 중에서 민노총이 주도한 폭력 시위가 10년간 65%에서
3년간에는 84%로 올해는 91%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시위 492건 중 민노총이 개최하거나 다른 단체와 연대해 벌인 경우가 342건, 6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벌어진 폭력 시위 103건 중 87건, 84%를, 올해 발생한 폭력 시위 23건 중 21건으로 91%를 민노총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민노총의 집회, 시위 방식이 갈수록 과격화하고 있다고 경찰이 30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 준대 진돗개 여기다 키우려고. 여기 이제 마당 있으면 경찰청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에 참여한 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과거 과격 양상을 보였던 학생, 농민 집회가 폭력 시위로 번진 경우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지만 민노총이 주도 참여하는 집회는 여전히 폭력 시위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전체 폭력 시위 중 민노총이 벌인 폭력 시위 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평균 31%였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은 70%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다른 단체들이 주최한 집회,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는 줄어든 반면 민노총 집회는 구시대적 불법 폭력 시위 양상을 계속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과거와 달리 주목받지 못하는 등 영향력이 감소하자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위 현장에서 더욱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투쟁을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2013년 이후 시위 현장에서 쇠파이프와 강목을 휘두르고 투석전을 벌인 것은 오직 민노총 시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집회,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당한 경찰관 302명 중 286명, 91%가 민노총이 주도한 시위에서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충령입니다. 네, 이런 민노총 위원회가 이런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하니 민노총 위원회라는 것에 민노총 위원회와 같이 협상을 해서 잘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만약 협상을 거부하고 계속한다면 그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민노총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재계가 FTA 혜택을 못 받는 기업도 낼 판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유례 없는 준조세라고 합니다. 양모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년 희망 펀드의 경우 재계가 서로 눈치를 보다 삼성이 250억 원을 내놓자 현대차가 200억 원, SK와 LG가 각 100억 원 등 그룹 순위에 맞춰 마지못해 기부금을 냈다면서 기부금을 내라고 정부가 요청할 때 안 내고 버틸 재간이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FTA를 체결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기업들의 기부금을 걷어 피해 분야 보상 재원으로 쓰는 곳은 없다면서 농어업 상생기금은 변형된 무역이득 공유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생기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중 FTA는 역대 FTA 가운데 농산품 개방 정도가 가장 약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20년 내에 관세 철폐를 하기로 한 대상은 전체 품목수 기준으로 92%입니다. 하지만 민간 분야인 농수산물 개방 수준은 품목수 기준 70%로 낮습니다. 수입액 기준으로도 농수산물 개방 수준은 40%로 역대 FTA 최저 규모입니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감소액 정부 추산은 20년간 약 3,620억 원으로 한미 FTA 15년간 12조 6,600억 원이나 한EU FTA 15년간 약 2조 6천억 원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FTA 협상에 참여해온 정인규 인하대 교수는 쇠고기 등 농산물 품목의 90% 이상을 개방한 한미 FTA와 달리 한중 FTA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정도가 극히 낮다면서 EU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체결한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는 농수산물 개방도가 가장 낮은데도 정부가 농어업 상생기금까지 만들어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상생기금이 앞으로 다른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어업 지원에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 원장은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 자협정이나 중국을 축으로 한 RCEP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 자협정에 참여할 때 다른 명목의 기금이 생겨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업과 다른 산업 간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일 한일 FTA가 체결돼 일본 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업계에 대해 정부가 농어업 같은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때 한중 FTA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랐지만 지금은 나쁜 선례를 남길 바에야 차라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셋째, 정부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기부금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해 부족액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또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손비 인정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 혜택 2천억 원에서 2,200억 원까지와 세액 공제 혜택 1조 원의 7%인 700억 원을 합쳐 최대 2,900억 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생기금이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쓰이기보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퍼주기로 끝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한중 FTA 여야 정협의체가 30일 합의한 한중 FTA 추가 보완 대책은 농어촌 분야에 내년부터 10년간 1조 6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기에 기업 등에서 기부를 받아 조성하기로 한 1조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까지 더하면 추가 지원금은 2조 6천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지난 6월 정부는 한중 FTA뿐만 아니라 한국, 베트남 FTA 등에 대비해 내년부터 10년간 농업에 4,78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확정 지원액이 3조 783억으로 6.4배 늘어난 것입니다. 보완 대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밭 직불금을 9천억 원 늘린 것이 가장 큽니다. 밭농사를 짓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밭 직불금은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20년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또 산간 지역 등의 농가에 지원하는 조건분리 직불금도 헥타르당 5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70만원까지 올립니다.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낙도 지역 어민을 지원하는 조건분리 수산직불급 대상에 제주도를 놓고 지원액도 어가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립니다. 이 밖에도 연근해, 내수면, 양식어업 소득 비과 세금액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농림수산업 자신용 보증기금 위탁 보증 한도도 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양모듬입니다. 첫 해의 수출 증가만 1조 5천억으로 나타났습니다. 13억 시장이 베이스 캠프를 만든 셈입니다. 이인열 최현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의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졌습니다. 13일 여야가 한중 FTA 비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GDP 국내 총생산 규모 12조 달러 약 1경 300조 원의 한중무 관세 경제권이 출범합니다. 이날 비준안 통과로 올 연내 958개 수출 품목의 관세가 즉각 폐지됩니다. 내년 1월부터 무관세가 새로 적용되는 수출 품목도 5,779개입니다. 한중 FTA의 목표는 20년 이내에 전체 무역 품목 가운데 무관세 품목의 비율을 91%로 만드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각각 100%와 99.6%의 무관세를 목표로 정한 한미 FTA나 한 EU FTA에 비해 수준은 낮습니다. 하지만 열세에 있는 한국 농산물을 상당 부분 보호한 데다 중국 내수 소비 서비스 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상당수 공산품에 대해 중국은 10년 후 무관세를 적용키로 해 10년 후 경쟁력에 따라 손익계산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한중 FTA 이거 읽고 FTA 발효 첫 해에만 13억 4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5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는 GDP가 0.96% 추가 상승하고
수입 제품 가격 인하로 17조 원 어치의 소비 여력도 생깁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5만 3천여 개로 예상됩니다. 특히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같은 한류 산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초, 스킨케어 화장품은 5년 내에 관세를 현재보다 20% 내립니다. 한중 공동 제작 영화에서 한국 측의 재정, 기술적 기여도가 20% 이상이며 중국의 스크린 쿼터 자국 영화 의무 상영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한 점도 호재입니다. 중국은 20년 이내 한국산 농산물 93%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했습니다. 김선희 매일유업 사장은 중국의 중산층과